미국의 자본이 흐르는 구조로 바뀝니다. 미국의 자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확장됩니다. 결론은 자본이 움직이고 공급이 응답하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주입니다. 2025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이했던 게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러한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2025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온 정책이 관세 정책이다. 그리고 불법 임차 충원 정책이다. 완전히 정신없이 그냥 확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자재값이 상승했다. 플러스 인건비가 상승했다. 건축 자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재,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골격을 만든다는 건데,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산이 대부분이었다. 자, 그런데 관세 나오면서 목재 가격이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철강 엄청 떴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했었을 때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2021년 공급 변목 현상,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집이 없어서, 신규 주택이 고무가 없어서, 나사가 없어서 계속 지연되지 않습니까? 컨트랙에다가 뭐라고 했었어요? 자재값이 올라서 금액이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 보통 집 하나가 나오면 뭐 60명씩 달라드는 비린 경쟁이 치열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급상승했지 않았습니까? 저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한 게 뭐였느냐? 집 한 채당 1,900불 정도가 즉각적으로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주택건설협회에서 백악관에다 편지가 썼어요. 이 관세 정책 다시 고려해달라. 자, 그러면은 집을 짓는 빌더 입장에서는 자재값 올랐죠.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더들이 어떻게 전향을 했느냐? 이제는 저소득층, 중상층을 위한 중저가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비싼 집들을 많이 지어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1, 2년 동안에 가장 핫했던 시장이 고가주택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 주택은 점점 부족하다. 그러면은 심각한 주택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디벨로핑의 원칙은요, 반드시 수익 구조를 따질 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짧아야지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가 바로 프로젝트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면은 금융비용이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빌더한테 손해가 되게끔 되어 있죠. 자, 근데 빌더들은 그것을 빌더만 손해보지는 않죠.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에 부과가 되느냐? 소비자한테 부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지금 물가는 비싸다 그러죠. 금리는 높다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 또 집값도 높아지죠. 이게 계속해서 연관관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큰 수혜자라는 거죠. 왜냐? 이러한 신규 주택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은요, 덩달아서 기존 주택 가격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집을 갖고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새 집이 지금 요렇게 올랐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내놔야지. 기대 심리가 또 생겨요. 결론적으로는 기존 주택 가격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이 없어서, 그리고 집을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그 현장, 그거를 우리가 직접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스란히 미국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 전반에 어떤 분압을 주게 되겠느냐? 사실 가격이 오른다,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다 이거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격은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소비자가 주려고 하는 그 금액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받으려는 그 금액이 합치가 됐었을 때 그것이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도 부족하고 소비자 수요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소비자들은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내리기만을 바랬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땠어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내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야 된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나오면서 미국의 시장의 구조를 바꾼다
흐른다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새 핵심이 무엇이냐? 감세로 인해서 자본이 돌게 만들겠다는 구조 아닙니까? 리쇼링 정책으로 감세로 해줄 테니까 미국에 와, 미국에서 사업해, 그거잖아요. 자본을 미국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 정책, 규제 완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친환경 정책, 그린 정책,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신규 건축을 짓는 그 기간을 늘어뜨리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그 허가 완화시켜야지 빨리빨리 완공돼서 시장에 나와서 공급량이 더해지지 않겠느냐. 규제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공급이 시장에 풀리는 기간이 길어졌지 않았느냐. 자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자본이 풀려서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자본은 미국으로 흐르는데 공급이 부족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릅니다.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럼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인플레이션을 또 염려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 가장 성장의 구조가 확립된 시장의 구조는 자본이 시장으로 흐르게 하고 그리고 공급이 그러한 자본을 흡수하는 시장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규제 완화가 바로 공급에 엔진을 주는 그러한 정책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정책이죠. 이제까지 미국은 적자의 규모로 넘어온 지 오래됐다. 재정 적자를 이제 바꿔야 된다. 기존의 방식인 복지 구조를 축소를 하고 축소한 예산을 재편해라. 그리고 이제는 인프라를 더 확실하게 구축하고 성장시키고 국방비를 늘려서 경제를 부흥하는 쪽으로 가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보면은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들어오게 한다. 두 번째는 그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을 늘리는 구조다. 세 번째는 정부와 민간인이 합세해서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만들고 소비로서 계속 돌게 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 성장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세 가지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관세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자칫하면은 집값만 오르게 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왜? 자본은 어차피 미국으로 흐르는 구조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이 확대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나온 정책이 뭡니까? 10월 9일자로 나온 새로운 정책이 있죠. 미국 주택 공급 회복법이라 그래서 주택으로 가는 길이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 법의 핵심 구조가 뭐냐면은 공급을 속도전으로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법안이 나온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같이 부응되는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회복법이라는 그 법안이 발효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차피 미국의 현실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치색에 관계없이 중간층,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부정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봅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미국의 자본이 흐르는 구조로 바뀝니다. 미국의 자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확장됩니다. 결론은 자본이 움직이고 공급이 응답하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의 변동,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미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이제 리셋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나온 갖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제는 완화 기조를 우리가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가격보다는 시장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된다. 신규 주택이 얼마만큼 빨리 시장에 풀리느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건축 완공 건수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자체가 앞으로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약하면은요. 관세 정책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요, 그 관세 정책 하나만 보실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 그 자본이 미국에서 움직이게 하는 구조, 움직이는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을 늘리는 구조, 거기에 따른 심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전환점이 현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